안녕하세요. 영어 공부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시기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집에서만 있는 이 상황에서 뭘 하면 좋지? 했을 때, 평생의 숙제 같고 평생의 제 로망 같은 느낌? 그러나 실천하지 않았던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영어 일기 쓰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벌써 26번째 영어 일기를 써서 올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심경 변화랑 제가 느낀 바를 좀 기록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 일기를 이번에 처음 시도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참 많이 시도했었거든요. 영어로 글을 쓰거나 영어로 일기를 쓰면 영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시도를 했지만 3일, 5일 그 이상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다가 다시 안 하고 재미없고 뭐 이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안 하다가 이번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30일 연속을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된 영상이 뭐였냐면 미키서라고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 있는데 그 미키서님이 양킹 채널에 가가지고 양킹님 채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본인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어 글쓰기였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 쓰다 보면 어느새 영어가 향상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또 보니까 또 자극을 받은 거예요. 늘 그렇듯 뭔가를 보고 그럼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까? 하고 잠깐 하다 말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 나도 다시 영어 글쓰기 다시 영어 일기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거 며칠 하다 말겠지? 라는 그런 예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 말에 의하면 이게 잠깐 하다 말고 잠깐 하다 말고가 아니라 그냥 1년이면 1년, 뭐 아니면 몇 달이면 몇 달 이렇게 좀 꾸준히 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좀 이게 도움이 정말 나한테 되든 안 되든 한번 이번에는 좀 길게 오래 가져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길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걸 편집하느라고 내 영어 공부 시간을 갉아먹으면 안 될 정도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그러면 남들에게 내가 지금 30일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영어 일기 30일 동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6번째고 이제 4개가 남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걸 하려고요. 계속 영상도 올리고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걸 할 때 한 10일차인가? 11차 정도? 그러니까 초반엔 크게 도움되는 걸 못 느꼈어요. 아주 조금 느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긴 하네. 요런 느낌? 긴가민가? 이게 정말 나의 영어를 향상시켜 줄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 하지만 내가 30일을 채우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좀 괜찮긴 하네. 요 느낌은 왜 들었냐면, 한 번도 한국어를 쓰면서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영어식 사고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그 일기 쓰는 시간만큼은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답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일단 궁금해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 표현을 봤을 때 이거였네 하고 흡수할 수 있는, 좀 더 기억에 잘 남고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안 되지는 않네, 요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15일차? 뭐 20일차가 돼갈 때는 이거 도움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파파고로 제가 쓴 영어 일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영어 일기를 쓰고 누군가에게 교정을 받거나 확인을 하려고 들지 말라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 공부에는 정답이 없다고 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건데 저는 확인을 하는 게 저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교정을 해줄 원어민도 없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주변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정은 받고 싶고 내가 틀린 문장이 뭔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파파고였는데 제가 일기를 한 페이지를 검색 없이 최대한 검색 없이 어쩔 땐 검색을 할 때도 있는데 한 페이지를 일단 쭉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문장을 파파고에 그 음성 인식으로 해서 켜서 한 문장씩 읽어요. 그러면 내가 쓰려고 했던 의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물론 파파고를 100% 신뢰하면 안 되지만 그냥 어느 정도 참고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보면 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 면에서요. 첫 번째, 내가 말하려는 의도가 제대로 내가 말하려는 의도에 제대로 맞게 작성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발음 체크가 되더라고요. 파파고가 생각보다 영어 발음 체크에 되게 탁월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발음 체크 기능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약간 삼천포인데 최근에 제가 일기에 어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문장 안에 어른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파파고에 내 문장이 내가 의도한 바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하려고 그 문장을 읽었는데 자꾸 얘가 내가 원하는 단어로 안 써지는 거예요. 나는 계속 adult라고 읽는데 adult로 안 써지고 계속 먼지라는 adult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파파고는 웬만해선 제대로 인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곳에서 유글리시인가 그런 거가 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단어만 검색해서 그 단어만 계속 발음이 나오는 영상을 다 봤어요. 뭔가 내가 한 발음과 진짜 발음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한 결과 저는 adult라고 읽었고 원래 발음은 adult인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비슷하게 들리시죠? 그리고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너무 삼천포로 빠지니까. 어쨌든 이렇게 내가 잘못 발음하는 단어들, 치명적으로. 이건 되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원어민 귀에는 자꾸 먼지라고 들리는 거예요. 난 어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 일기를 한번 쫙 쓰고 내가 그거를 파파고의 음성인식으로 말해서 그 문장이 내가 원한 바로 됐는지 또 그리고 내 발음이 정확한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 되게 쾌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뭔가 진짜 이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영어 일기가 꽤 도움이 된다. 영어 글쓰기가 꽤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영어 일기를 지속하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첫 번째, 주변에 선언을 하든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뭐든 누군가에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더라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 30일 영어 일기 써보겠어, 연속으로. 주말은 좀 쉬더라도 평일엔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쓸 거야 하고 업로드하는 거예요. 뭐 페이지를 찍어서 올리든 꼭 공개를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하면 내가 말한 걸 지키고 싶은 심리 때문에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그 기간을 길게 잡지 않는 거예요. 막 1년 동안 내가 하겠어 이렇게 하면 중간에 때려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30일이라고 내세우면
내가 고작 30일도 못 채우고 이걸 포기하기엔 쪽팔린 거예요. SNS에 내가 이거 30일 동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고작 내가 30일도 못 채우고 지금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마음이 막 든다고 이제 때려칠까? 아니야. 30일은 채우고 때려치자. 이런 마음 때문에 버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기간을 좀 적당히 짧게 잡으세요. 뭐 차라리 10일 잡고 또 다시 10일 선언하고 또 10일 선언하시던지 아니면 30일 딱 선언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적당한 기간을 잡고 선언을 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절대 근데 단어는 찾지 마세요. 뭐 확인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랬을 때 물론 정말 고수의 길에 올라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수없이 영어 공부를 하고 고수들에게 물었을 때 고수들이 항상 전제 조건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방법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공부를 이어나가는 길에는 정답이 없대요. 그리고 저도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체크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발전되는 게 더 많이 느껴져서 저는 체크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30일 정도 유지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 파파고 얘기를 아까 발음 얘기만 했는데 문장 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떤 관점에서 저는 체크를 했냐면요. 제 생각에 저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제가 아직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 끝에 말투들을 전 위주로 확인을 했거든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데 제가 try만 쓸 수도 있잖아요. 아직 부족해서 I tried to 뭐 이렇게 그런 파파고에서 나는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말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I think I tried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중간에 말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끝에 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동사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말투가 많이 바뀌어 버리니까요. 나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더라고. 뭐 이렇게 끝에 말투에 따라서 이 대화가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데 아직도 그 끝에 말투를 정말 정교하게 다듬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그걸 잘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파파고가 도와주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일기를 검토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은 한번 30일 정도 시작해 보시고 이 영어 일기의 좋은 점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영상은 늘 부족하겠지만 어떤 화려한 화면 변환이나 뭐 자막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돼 있지 않겠지만 제가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긴 이 여정을 저의 실패의 과정과 중간에 느껴지는 경험담 그리고 이 부족했던 영어 시절을 저는 기록하는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말 내가 영어를 잘했을 때의 모습을 꿈꾸면서 이 과거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나 이때 이랬구나. 그래서 기록하는 것도 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영어의 재미를 좀 이런 어떤 계기? 재미? 요소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